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마루심이라고 하는 장어덮밥집에 다녀왔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좀 간편하게 보양식을 찾을 때는 제가 종종 방문하던 곳인데, 여기는 워낙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뭐 연예인들 사인이나 방송에 이렇게 소개된 적이 굉장히 많은 업장이더라고요. 연예인 사인으로 홍보하는 업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업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기는 탄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인들을 훑어보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 거는 다 있더라고요. 메뉴판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태블릿 PC 스타일로 좀 바뀌었고요. 원래는 종이 책자로 된 메뉴판을 봤었는데 요즘엔 저런 태블릿 PC로 자동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주문 받는 직원들도 따로 안 써도 되니까 인건비 아끼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매드포 관리가 썼을 때도 저는 태블릿 PC로 주문을 했었고, 보통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키오스코도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거기는 감도가 되게 구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감도도 좋고 불편한 점은 딱히 없었습니다. 작은 샐러드하고 찌개모노 3종, 그리고 차완무시하고 장국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시킨 메뉴는 히찌마부시 특이고요. 옆에는 깻잎하고 쪽파, 와사비 등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메뉴가 같이 나옵니다. 어린이 메뉴를 제외하고 히츠마부시는 특하고 상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상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특은 한 마리 반이 올라갑니다. 이건 저희 와이프가 시킨 정식 중에 하나인데, 히스마부시 한 마리짜리에다가 사시미하고 튀김류가 추가된 거고, 가격대는 48,000원, 5만원 안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샐러드는 기본 야채 베이스에 그냥 드레싱만 얹어준 거고, 차완무시도 수분기가 조금 많은, 그러니까 좀 묽은 스타일의 계란찜이었어요. 어차피 점심 장사 전에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저렇게 데웠다가 나가기만 하는 거여가지고 퀄리티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데, 조금 더 따뜻하기만 했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 온도감이었습니다. 제가 시킨 메뉴는 한 마리 반짜리가 들어간 히츠마부시 특이였고요. 아내가 시킨 정식에는 상이 들어가 있는데 특이 곱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른 상태로 나옵니다. 양념을 발라서 굽긴 했는데 막 촉촉하게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고 덮밥에 잘 어울리는 조금 마른 스타일의 장어로 나옵니다. 태블릿 PC 메뉴판에 맛있게 먹는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찌마부시는 보통 세 가지 타입으로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냥 먹거나 쪽파랑 깻잎을 넣어서 먹고 마지막에는 오차즈케를 넣어서 먹는데, 4등분을 해가지고 앞에 세 가지 타입으로 먹어보고 마지막은 제일 맛있었던 걸로 먹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 어찌됐건 업장에서 추천해주는 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조리법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일식 조리책에서 봤을 때 히찌마부시는 장어를 한 3일 정도, 4일 정도 밥을 안 줘가지고 기름기를 좀 뺀, 좀 담백한 스타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첫 점 먹었을 때는 스시야에서 먹었던 붕장어 같은 좀 부드러운 스타일은 아니었고, 조금 담백하면서도 약간의 씹히는 맛이 있는, 스시야의 아나고가 오징어 숙회 같은 느낌이면 여기 나와 있는 장어구이는 약간 방건조 오징어 먹는 느낌입니다. 업장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두거든요. 뭐 맛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요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숙련도의 미숙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컴플레인 사항이 아니라 업장의 마인드 때문에 벌어지는 불쾌한 일들은 조금 세게 얘기하면 용납이 안 되긴 하거든요. 장어의 맛을 느끼면서 밥을 퍼 나가고 있었는데 밥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식어서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따뜻했으면 좋았겠는데 약간 라면에 말아먹는 밥 정도 되는 좀 차가움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덜어낼 때도 굉장히 안 퍼지더라고요. 음식의 완성도, 그러니까 맛의 완성도가 좀 낮았다면 용납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업장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은 그냥 먹어보려고 했는데 밥도 너무 차갑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쪽파랑 와사비, 깻잎을 넣어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와사비를 풀을 때도 밥이 좀 따뜻했다면 잘 풀어졌을 텐데 밥이 조금 식은 상태라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와사비를 섞어내는데도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이는 게 밥이 조금 뻑뻑한 게 보이시죠? 장어덮밥 소스는 조금 더 들어갔으면 제 입맛에 맞았을 것 같고,
장어를 구워낸 것도 아주 알맞게 구워져가지고 맛있었는데 밥만 조금 따뜻했더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메뉴 설명란에는 뭐 비법 소스로 묻혀서 구운 장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달큰한 간장 소스, 약간 데리야끼 같은 느낌의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슈덮밥이나 일본식 덮밥 흔히들 먹는 소스에 비해서 조금 더 끈적끈적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쪽파하고 깻잎을 넣어가지고 향긋하기도 했었고 계속 먹으면서 아쉬웠던 밥의 온도감 때문에 조금 거슬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덮밥의 완성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메뉴에서는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오차즈케 말아먹는 스타일로 지금 비벼봤는데요. 설명란에는 덜어낸 장어덮밥 위에 와사비하고 김가루를 섞은 후 오차즈케, 그러니까 차를 부어서 마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뉴 설명대로 하긴 하는데 비주얼상 김을 넣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안 어울리긴 해요.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덜어먹는 앞접시나 밥그릇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거든요. 한국 사람들 기준에 밥을 말아 먹거나 이렇게 차를 부어 마시기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밥그릇이긴 합니다. 저는 조금 싱거워가지고 장어 소스를 더 넣었는데 보통 짜게 먹는 사람들이 소스를 많이 넣으면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적당량 넣으셔야 저처럼 많이 넣으시면 조금 짤 수도 있습니다. 오차즈케의 기본 베이스는 녹차 베이스로 알고 있는데요. 의도하신 건지 녹차의 함량이 좀 높지는 않아가지고 그 녹차 향 때문에 장어덮밥의 풍미가 죽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녹차 향이 강했다면 밸런스가 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아주 은은하게 향이 나가지고 그 점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음식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밸런스 부분은 아주 괜찮은 밸런스였습니다. 비주얼이 약간 구리긴 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 한 반찬 맛이 없을 때 막 국에 밥 말아 먹는 느낌의 비주얼이 나오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저렇게 차에 말아가지고 먹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게 더 맛있고 물론 말아 먹는 것도 덮밥의 기본 베이스가 맛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굳이 저렇게 먹는 것보다는 그냥 쪽파하고 깻잎을 넣어서 먹는 게 제 입맛에 더 맞았습니다. 비주얼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약간 입맛 없을 때 뭐라도 때우려고 먹는 느낌이라 입에서 잘 넘어가긴 하는데 저는 굳이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업장에서 추천하는 방식이니까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내가 시킨 정식에 나온 회고요. 연어하고 광어 그리고 저쪽은 방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회 퀄리티는 오마카세 정도는 아니고 흔히들 일식집으로 알고 있는 수사집이나 땡땡 일식 약간 점심 한 25,000원, 30,000원 정도 하는 일식집의 퀄리티긴 했어요. 튀김류도 일식집에서 나오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퀄리티가 뭐 기대할 정도로 높진 않지만 점심에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히츠마부시의 히츠마는 저 둥그런 덮밥그릇을 이야기하거든요. 밥이 초반에 워낙 좀 식어서 나와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돌솥 비빔밥이 조금 그립긴 했어요. 뭐 먹다가 데워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흐름이 한번 끊기면 맛이 없었던 음식이 맛있어지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자 해가지고 저렇게 섞어서 먹고 있는데 밥이 차가워서 그런가 계속 부서지지도 않고 이렇게 좀 뭉쳐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깻잎하고 쪽파를 넣어서 먹어봤기 때문에 그냥 한번 먹어봤는데요. 저는 쪽파하고 깻잎을 넣고 와사비를 넣은 게 더 맛있었습니다. 그냥 먹게 되면 약간 간장 계란밥에 계란 안 넣고 먹는 맛이랑 비슷하니까 조금 심심하다, 약간 좀 심플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첫인상부터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식사 내내 불편했는데 먹다 보니까 젓가락이 저렇게 균형이 안 맞더라고요. 간혹 백반집에서 제가 짝짝이로 젓가락을 집어오는 경우 있는데 저렇게 업장에서 길이가 다른 젓가락을 만나기는 또 처음입니다. 뭐 싼 가격도 아니고 어쨌거나 맛있게 먹으려고 갔던 거라 다 먹긴 했는데 여러모로 조금 아쉬운 식사였고요. 장어구이집에서 주는 뼈튀김을 따로 판매하시더라고요. 보통 구이로 먹거나 아니면 저렇게 튀겨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시켰는데 저렇게 조그만 접시 3,000원 정도로 나오고요. 가성비는 나름 괜찮습니다. 맥주 안주로 좋을 것 같은데 기름기가 조금 덜 빠져가지고 손으로 집어먹게 되면 기름기가 계속 묻어나오긴 합니다.
좋아해서 2접시 시키긴 했는데 한 접시만 시켜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총평입니다. 장어덮밥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긴 한데 제가 운이 없었던 건지 사실 기대치만큼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못했고요. 아마 6번째, 한 7번째 방문인 것 같은데 오늘 유난히 만족스럽지 못했던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장어의 단가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것도 이해는 가는데 5만원 안팎의 가격대의 만족감은 아니었고요. 밥이 조금 더 따뜻했다면 만족스러울 수 있는 식사였지만 그 부분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주방 스텝 따라 갈릴 수 있고 여러 번 방문했지만 오늘만 유독 그랬던 것 같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맛의 완성도가 아니고 조리 과정에서 신경 못 쓴 부분들은 손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부분은 꼭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다 먹긴 했지만 잘 먹진 못했고 가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썸네일에 나온 전 여친은 현재 와이프입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